중독에 대해서 먼저 이제 원래 우리가 무언가를 탐구를 하면 실물이 있는 거, 사과,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거면은 우리가 직접 뭐 맛을 보고 오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독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포하고 외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중독의 여러 종류들, 그게 이제 특징을 내포라고 해요. 속의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연을 거듭이, 바가듬이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중독의 여러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중독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중독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사용되는 그 동의어 같은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도대체 중독이 뭐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안 먹나? 해야 될 것 잠시만요. 네. 네, 중독 하면은 제가 네이버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잘 그렸네. 잘 그렸어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중독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이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식이나 약물의 특성에 의해서 생체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약물이나 특정 행위에 빠져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이 두 가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약물이나 특정 행위에 빠져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좀 다른 의미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약물의 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약물이나 특정 행위 자체가 나쁜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조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영어 공부하니까 단어가 뭐가 될까? 이런 경우는 잘하네. 포이즈닝. 네. 이 경우는 포이즈닝. 그다음에 이쪽은 에딕션. 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딕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거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거든 나쁜 결과거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위, 그런 것을 에딕션이라고 이제 불러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게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포와 외연, 그냥 이거는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쓰는 건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바깥 의미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중독의 종류, 외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독의 종류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도박이겠죠? 도박 중독 아시죠? 그림 보면 지금 어떤 중독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마약,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질병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3대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설탕 중독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겠죠? 쇼핑 그쵸, 중독. 쇼핑 중독. 그 다음에 이거는 드라마 중독. 드라마 중독.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스마트폰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뭐 하세요? 게임? 채팅? 카카오?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뭐 인스타? 또 그 외에 다른 거 하는 거. 혹시 페이스북 하세요? 네. 다행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는 페이스북을 안 한대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데 그게 지금 이제 20대 대학생들 얘기예요.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페이스북 메신저만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메신저를 많이 쓰시는군요. 네, 아무튼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만화 중독도 있어요. 만화 중독. 네, 만화책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중독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 중독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종류는 많은데 그러면 중독의 특징이 뭘까? 어떤 특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행동이 중독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만화책 좋아한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행동하고 중독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특징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절제를 못해요. 네, 절제를 못해요. 어우, 딱 나오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네, 없으면 불안해요. 너무들 잘한다. 그리고 또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지. 있으면 행복해야지.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거 외에는 지금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행복해요. 되게 많이 좋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막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너무 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조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없으면 불안해져요. 우리가 그걸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기본으로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포와 외연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특징하고 그 종류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 사용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에서는 중독이 여러 의미, 그러니까 일상의 의미가 있고 질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의미에서는 뭘 많이 좋아할 때, 난 초콜릿 중독이야 라고 할 때 그건 좋아하는 거잖아요.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초콜릿을 먹고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내내 초콜릿 먹고 다른 거 안 먹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처음 사랑에 빠진 커플이, 한 사람은 이제 나 너 너무 보고 싶다, 하루 종일 네 생각만 나 너한테 중독된 것 같아, 이런 거는 다 너무 좋아한다는 거 표현할 때 써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중독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근데 사실은 질병적으로는 그것이 없음. 어떤 대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태. 그거를 이제 그 단계로 점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을 때는 그냥 그거 없이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상이 다 망가져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그것만 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알코올 중독이다 할 때는 그때는 질병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독을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일상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 의미도 있어요.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독과 관련된 유사어들을 한번 좀 볼게요. 중독과 관련해서 나온 게 남용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남용은 무슨 의미예요? 응? 막 쓴다, 그렇죠? 넘칠 남자에다 쓸 용자에서 넘치게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영어로는 어뷰즈인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어뷰즈는 뭐냐면 도덕적 또는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어떤 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하고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 뉘앙스를 알겠어요? 남용은 그냥 이걸 막 쓴다라는 의미가 좀 강한데, 얘는 어떤 기준점에서 나를 해치는 거, 남을 해치는 거,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사용한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몰입증, 이건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 과몰입증. 사실은 이거는 그 게임 쪽에 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닌데, 2013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의 하나로 넣어서 그 4대 중독 관리법 뭐 그런 걸 만든다고 하는 거 들었죠? 그쵸? 그거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3대 중독인 도박, 마약, 마약, 그다음에 술. 이거는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그때 당시에 등록이 됐어요. 근데 게임은 그렇게 등록되기 이전이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기 이전이었고, 그리고 게임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또 우리나라는 그 게임을 하나의 e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육성을 했었어요. e스포츠라고 육성한 거 그건 아시죠? e스포츠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차세대, 이게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차세대 시장을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시장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e스포츠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도 많고, 그래서 게임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기에 게임을 중독이다라고 해버려서 중독의 질병이나 질병적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겠죠.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게임 과몰입증이다, 과다하게 몰입하는 증상이지 이거는 질병이 될 수 있는 중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중독을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릴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시에 그 게임과 관련돼서 사람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게임 중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게임 과몰입증이라고 불러요. 게임 중독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 부모님들, 그 다음에 의사, 의학계,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그랬었고, 이쪽은 게임 산업계 쪽에 있으신 분들과 그 게임을 하고 있는 많은 어른들. 옛날에는 게임이 그냥 방 안에서 그 어린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만이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분들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게임 자체의 해악성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게임이 자체가 나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들어보셨죠? 그 게임을 많이 하면 뇌가 스펀지로 분명 송송송 나서 폭력성이 강해지고 도덕성도 약해지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고립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게임 자체에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었던 게 실제로 사실 다 있었던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 카드를 몰래 써서 사고를 친 아이. 그런 이야기 기사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렇게 비극인데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모님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게임을 하다가 너무 오래 하다가 그냥 피가 잘 안 통해서 이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반대할 만하고 이거 되게 게임을 유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쪽 입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게임 자체는 유해한 게 아니라 게임은 그냥 게임이고 우리의 오락거리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도 오히려 해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 사실 집중력과 순발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게임 뇌에 대한 이론을 막 반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분들 얘기는 이제 아까 들었던 얘는 극단적인 얘기고 언제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중독을 우려했대요. 책이 처음 사람들한테 대중화됐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다 열심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생겼겠죠. 밥도 안 먹고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도 중독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게임하고 거의 같은 시기긴 하지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TV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중독에 대한 우려를 했었대요. 왜냐면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게임 자체의 어떤 중독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데 게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96년도에 처음 게임은 아니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이 학회에 보고가 됐어요. 네, 영 박사라는 분이 43세에 된 주부. 이전에 어떤 범죄 기록도 없고 아무런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어떤 약물 중독을 한 경험도 없는 부인이 인터넷 채팅을 일주일에 60시간을 했어요. 60시간이면 거의 진짜 얼마나 한 거지? 10시간 이상씩 한 거죠. 인터넷 채팅을. 그래서 직업을 잃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도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처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0시간이면 많기는 많은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카톡 우리 어떻게 해놔요? 항상 지금 이제 꺼져 있으니까 이 시간은 꺼져 있겠죠? 24시간 우리 채팅방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선생님은 수업 듣고 이런 시간이 더 많지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항상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독의 기준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 게임을 나쁘게 보고 중독이라 얘기해서 병으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게임 과몰입증이다라고 불러달라. 그건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건 과연 게임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사실은 게임 중독하면 우리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관점도 있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결국 중독 대상 자체는 사실 나쁘다 좋다라고 우리가 그냥 딱 쟤는 저건 나쁜 거, 술은 아예 나쁜 거, 뭐 카드 게임 아예 나쁜 거, 뭐 쇼핑은 아예 나쁜 거,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독을 그 질병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저 게임을 내가 하다가 멈출 수가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저 게임한테 너무 빠져서 게임에 의존해서 그냥 시간이 가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그 게임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떠세요? 여기까지?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왔나요? 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이 얘기를 제가 좀 하나 빼먹었는데, 이런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너무 이제 인터넷과 이런 새로운 기술이 퍼지니까 영화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어요. 이거는 2001년도에 아발론이라고 오시 마모루 감독이라는 일본 감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어려운 영화 만드는 독특한 감독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게임 세계에 대한 영상을 처음 만들었어요. 자체 영상을. 근데 이건 게임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게임 세계에서는 되게 전쟁터이고 되게 암울해요. 먼 미래인데. 그리고 이 여자는 혼자 이렇게 게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슨 이제 노래방 같은 거 아니고 PC방에 이렇게 단독방 같은 데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런 단독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이렇게 그냥 게임기 들어가서 게임하는 그 장치를 하고 그냥 게임을 해요. 그때 보여지는 게임의 세계는 좀 황량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했던 이 게임에서는 최고의 단계에 가면, 그러니까 슈팅 그거를 하다 보면 이게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최종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영혼이 게임 속에서 머물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걸 추구해요. 이 현실 세계를 싫어하고. 근데 되게 재미난 건 이거는 2018년도에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은 알죠? 이 영화 보셨나요? 레디 플레이어 원? 네. 여기는 게임 세계가 좀 달라요. 똑같이 암울한 현실 세계는 있지만 이 친구는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게임을 해요. 근데 게임 세계는 어떠냐면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그 황폐한 현실 속에서 오아시스에 들어가면 사람은 무엇이나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는 게임 안에서요. 게임 세계 내에서 그런 세계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그려지는 모습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게임과 현실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 영화의 가장 기본 줄거리는 뭐냐면, 그 게임을 제작한 사람이, 창시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내가 게임 속에 3가지 미션을 숨겨놨다. 미션을 네가 풀면 3가지 황금 열쇠를 얻을 건데, 그걸 얻으면 이 오아시스라는 게임의 운영권과 내 유산을 전부 준다. 네. 그거는 뭐냐면 현실의 재산을 이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현실과 게임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 3가지 이제 뭐 미션을 풀어가지고 결국 유산을 받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유산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 친구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과 그 게임 세계가 계속 서로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친구는 그 게임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현실에서 또 만나서 함께 모험을 하고, 그러면서 미션을 클리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 친구가 이제 게임의 오너가 되면서 게임 시간을 이제 게임을 제한하는 시간을 하루를 둬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세계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화요일 하루만큼은 우리 이 게임 서버 닫는다. 대신 당신들은 당신 가족과 당신의 현실의 삶에 충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인터넷과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너무 퍼지고 많이 퍼지고, 진짜 게임도 옛날에는 이제 어린 소년들이 방에서 하던 거에서 전 연령층에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걸 수용하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제가 좀 이런 부분 비판적이긴 한데, 게임을 그냥 일방적으로 나쁜 거로만으로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뒤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중독의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게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그럼 나는 중독일까 아닐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5월달에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이제 WHO 그 총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 기준이 나왔어요. 자, 게임 중독이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도록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이라고 했어요. 이 게임을 인터넷으로 바꿔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바꿔도 되고 SNS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게임하고 인터넷 그 중독으로 발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 기준은 아까 여러분이 잘 얘기했듯이 통제 기능 상실. 그게 가장 커요. 그리고 삶의 다른 관심사면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게임에서 레벨 올리는 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죠? 게임 속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고, 게임 속에서 이제 내 그 캐릭터가 뭐 좋은 아이템을 갖는 거를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게임 중독의 일차적 기준이 돼요. 1차적인. 그렇긴 한데 거의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사실은 부정적인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카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꺼도 또 켜지지. 네. 그러면은 이제 이미 그거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이거는 게임 중독이라고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중독의 시작이에요. 근데 질병으로 하게 되는 건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병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절하면은 중독이라는 질병을 진단받기 전의 단계예요. 좀 안심이 되나요? 사실 저도 게임 중독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온라인 게임 들어보셨어요? 그거 못 들어봤구나. 울티마 온라인 게임은 그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거는 좀 들어보셨어요? 그거 아직 하죠? 와우. 와우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네. 와우까지는 제가 해봤어요. 울티마 온라인은 그거보다 전에 건데 제가 처음 울티마 온라인 세계를 이렇게 만나서 거기 들어갔을 때 한 달 동안 집에서 PC가 안 꺼졌어요. 한 달 동안. 아침에 그러니까 보통 네? 에어컨 네. 쉽지 않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은 채팅창이 그때 따로 있었거든요. 채팅창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좀 이렇게 사냥할 것들이나 뭐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짐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일 있을 때 학교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저녁 때 애들이랑 또 인사하고 이제 사냥을 가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매크로를 돌려놓는 거예요. 매크로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매크로 짜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짜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일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컴퓨터가 안 꺼지고 나니까 이제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잠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로 끄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매크로를 밤새 돌려놓는 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꺼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서히 줄이고 하면서 이게 6개월이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 상황을 느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면은 좋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를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중독을 정의를 봤을 때 중독은 약물이나 특정 행위에 빠져서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중독의 정의를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질병적으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스마트폰 우리 끄라고 그랬는데 또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독적 행위가 어떤 건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독적 행위를 어떤 중독적 대상들 우리는 왜 빠져들까? 이거를 이제 뭐 복잡하게 뭐 다른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거는 우리랑 사실 상관없으니까 뭐 SNS나 게임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 뭐 관련한 그런 여러분의 중독하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한정지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는 그거를 손에서 못 놓을까? 왜 못 놓는 것 같아요? 응? 습관. 맞아요. 습관도 있죠. 네. 습관. 그리고 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다른 건 없어? 습관이다. 그럼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그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을까? 재밌어서. 재밌어서? 또 재밌어서. 그 다음에 또 왜 무의식적으로 자꾸 스마트폰을 봐요? 아니요? 궁금해서. 그쵸? 왜 궁금해하죠? 스마트폰을 뭐 확인해요? 연락. 그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거 보는 거. 그리고 또 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스마트폰을 한정하지 말고 또 그러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또 얘기해봐요. 또 더 넓혀서. 자꾸 가벼워서. 자꾸 가벼워서 무슨 얘기? 운동 중독은? 크고 무거워. 이게 자꾸 가벼워서 그거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이렇게 쉽게 본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특히 스마트폰은 그렇죠. 크고 무거워. 그리고 또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일단은 즐겁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해요. 네, 처음에는. 그렇지 않나요? 게임이 됐던 뭐 스마트폰이 됐던 처음 스마트폰 여러분 가졌을 때 신기하고 재밌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하게 되니까 관련돼서 이제 어떤 계속 연락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나한테 연락이 오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거를 접근을 해봤었는데 그냥 즐거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냥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계속 그 확인하고 싶다는 거는 또 대상과 계속 연결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대가 누구지 간에.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중독 대상들에 빠져지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이제 게임하고 이 인터넷을 제가 같이 이제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중독 대상이 가진 그 매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봐요? 네. 유튜브 왜 봐요? 재밌어서. 그렇죠. 유튜브 보면 얼마나 시간 써요? 2시간? 처음에는 뭐 보려고 해요? 처음에 재밌었던 거 하나 보죠. 그렇죠. 끝나면은 추천 영상. 그 추천 영상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면 또 재밌어.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되게 그냥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서 볼 게 너무 많은 데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비슷한 정보를 보여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하게 하려고. 맞아요. 거기서 더 머무르게 하려고. 더 머무르면 그 사람들한테는 광고비가 더 들어가죠.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더 머물 수 있는 방법들을 광고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그걸 자꾸 제안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대상이 가진 그 매력이 되게 많아요. 매력을 자꾸 만들어내서 보여줘요. 그 이제 게임 세상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롤플레잉을 했으니까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판타지의 세계. 여러분은 어떤 게임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마법을 부리고 그 다음에 용과 신화적인 동물들이 나오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 그 게임을 딱 들어갔더니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뒤뚱뒤뚱 되는 그 용을 보기 위해서 용은 되게 세거든요. 저 같은 초짜가 가서 보면 전 그냥 죽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구경하러.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죽었죠, 당연히. 유령 상태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것들을 건드리면서 자꾸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판타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만한 요소를 이렇게 모아놓고 또 이제 블럭게임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또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뭐 예쁜 영상 형태로 그러니까 예쁜 그래픽으로 만든다든지 뭐 애들을 위한 뭐 게임이라고 하면은 뽀로로의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취향에 맞춰가지고 고를 수 있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맞춰서 해요. 그래서 디지털 그 중독 자체는 대상이 가진 매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스마트폰은 사실 그거를 위한 매개체예요. 스마트폰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볍고 그런 것들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고맙기도 하면서 우리를 이 디지털 세계에 항상 묶어놓는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페이스북 메신저는 왜 써요? 카카오톡보다 더 좋아서 쓴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점이 매력적이에요? 더 편해요? 카카오가? 아, 어떤 점에서? 아, 항상 떠 있어서? 이모티콘의 공짜도 되게 중요하지. 그쵸? 쓸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 페이스북 메신저가 없으면 카카오톡만 그냥 써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또 다른 것들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싸이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 오래됐죠.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 창구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그게 뭐 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게 나왔어. 트위터도 있고. 근데 요새는 또 트위터는 인스타를 또 많이 한대요. 또 아니면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계속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제공을 해요. 디지털은